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8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림위생사 실전 모의고사 제1탄.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자, 안녕하세요. 위생사 중에서 공중보건과 위생관계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총 6시간, 과목은 2개. 그래서 할 수 없이 3시간씩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시간은 이제 공중보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3시간은 위생관계 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면, 일단 1단락,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을 먼저 가볍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다시 암기력을 되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1회부터 우리 5회까지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다시 2단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모의고사에서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솔직히 한 대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로 많이 출제된 문제, 그리고 많이 출제된 문제 중에서 솔직히 설명이 없이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런 부분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라고 언급만 할 거고요. 근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바로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24쪽을 보시면 돼요. 자, 24쪽을 보시면 공중보건의 개요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건강의 개념과 밑에 보시면 공중보건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특히 WHO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자, 뭐 있었었냐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그래서 요거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으로 가시면 윈슬로우 교수요. 자,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개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얘는 심심하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역사 부분을 지금 하기엔 너무 그래서 제가 주로 나왔던 분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리스 시대 히포크라테스, 장기설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명기의 중상주의로 가시면 라마찌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계몽주의로 가시면 프랭크요. 요 분이 최근에 시험 문제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면 이분도 나올 확률이 많아요. 자, 황립기에 파스테르, 코후 이분들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파스테르는 콜레라 백신, 닭콜레라 백신이 하지만 아주 여러 가지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고 코후는 균을 발견한 사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중보건의 역사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되고, 전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수준평가에서 WHO가 제시한 보건수준평가, 요거는 세계는 9구단 외우듯이 외워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평균 수명, 조사망률, 비례사망지수. 이 중에서 비례사망지수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비례사망지수는 뭔데? 총 사망자 수분의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의 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다 1000을 곱하는데 얘는 100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100분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이번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이제 영아 사망률. 자,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수분의, 자, 영아들 1세 미만입니다. 1세 미만의 영아 사망수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알파 인덱스. 자, 알파 인덱스는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 얘는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 그래서 예전에는 알파 인덱스의 분모가 뭐냐? 대놓고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 비례사망률 다 얘기를 했고, 거기에 비례사망지수 얘기했죠. 그거랑 비슷한 애가 비례사망률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죠? 비례사망률은
똑같이 전체 사망자 수 분의 한 특성에 의한 사망자 수, 예를 들어 암으로 인한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곱하기 100입니다. 결국 백분율은 두 개구나. 비례 사망률, 비례 사망자 수.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원인별 사망률도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백분율이 비례 사망 지수뿐이 아니라 비례 사망률도 있고 원인별 사망률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26쪽입니다. 우리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 사업, 특히 1차 보건의료의 배경이 된 국제회의, 관련 국내법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하면은 캐나다의 오타와,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기점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헬스플랜 2030. 그래서 헬스플랜 2030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1회인데 1회의 56쪽입니다. 56쪽에 모든 건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자, 56쪽에 자, 1회, 자, 공주문 1번 볼게요.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 아까 3개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인 안녕이 뭐냐 이거죠. 자, 일단 1번 생리적 기능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읽어보나 마나 이거는 신체적 안녕을 얘기하겠구나 느끼실 겁니다. 자, 2번에 상해나 장애가 없는 상태, 당연히 신체적 안녕. 자, 각자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요게 사회적인 안녕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자, 4번입니다. 이상적인 자아, 현실의 자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아가 일치된 상태, 이게 정신적 안녕이죠. 그 다음에 5번, 자, 절대자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이때 절대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어. 그럼 나는 영적으로 안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WHO가 예전에 언급한 건데 지금은 영적인 안녕은 없습니다. 일단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백분율로 표시되는 보건통계 3개 있었었는데, 비례사망지수, 비례사망률, 원인별 사망률. 근데 이 중에서 답은 당연히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자, 4번 1차 건강증진국제회의. 우리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증진 회의 1차 첫 번째, 캐나다의 오타와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1번의 구소련의 알마타, 요게 1차 보건의료의 회의입니다. 1차 보건의료의 회의고, 그 다음에 오타와는 건강증진의 국제회의, 첫 번째 국제회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회로 합니다. 2회. 자, 2회는 어디 있냐면 91쪽에 있어요. 지금 1회는 1번, 2번, 4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회로 갈게요. 자, 2회로 가시면 거기 91쪽입니다. 91쪽. 자, 1번 보이시죠? WHO에서 정의한 사회적인 안녕이 포함된 건강 개념으로 올바른 거.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는 심신이원론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때를 신체 개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체 개념. 그러다가 심신이론론, 몸과 마음은 하나야 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신체 개념이고, 여기는 정신적 개념, 정신 개념.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해서 심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신 개념,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 3개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생활 개념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의 변천이 이렇게 흘렀다.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으로, 그리고 생활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녕이 포함된 WHO가 제시한 건강 개념은 생활 개념.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2번입니다. 비례 사망 지수의 분모, 분자를 순서대로 표현한 거. 분모가 뭐였었냐면 총 사망자 수. 그리고 분자는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의 수, 이거죠.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5차 헬스플랜 2030에서의 그 대표 지표.
이 대표 지표는 제가 이론할 때도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해설 부분에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설 부분을 정확히 보시면 되고 답은 5번. 요게 정확히 맞아요. 나머지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헬스플랜 2030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결국 2회는 제가 1, 2, 3번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회로 갈게요. 자, 3회로 가시면 127쪽입니다. 127쪽. 자, 127쪽에 가시면 거기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1번. 자, 공중보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지역사회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이죠. 지역사회 주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요. 질병 발생성 변청 과정 중에 오염된 공기로 인해서 감염병이 발생된다는 설, 오염된 공기 하면은 장기설. 누가 얘기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병이 말라리아였었죠. 그래서 말이라는 이름하고 아리아라는 이름이 합쳐진 거다. 말은 나쁜을 얘기하는 거고 아리아는 공기. 그래서 나쁜 공기 때문에 생기는 게 말라리아다라고 이때 만들어진 이 질병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알파 인덱스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알파 인덱스는 뭐분이 뭐였었냐면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 요게 1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신생아 때 죽은 거다라고 표현했고 1보다 작을 수는 절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1이야. 그럼 굉장한 선진국이다. 많은 아이들이 다 신생아 때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1보다 커지면 이거는 후진국으로 간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1보다 작을 수는 절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과 가까운, 그러니까 4번,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럼 1과 가까울수록 선진국이니까 답은 3번이 되죠. 1.1일 때 가장 보건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 자, 결국 제가 3회는 1번, 3번, 4번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4회로 갈게요. 자, 4회. 4회로 가시면 164쪽에 있습니다. 164쪽. 자, 거기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요약할 때 얘기는 안 했지만 요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공중보건학의 개념과 유사한 학문, 이거는 그냥 감으로 잡으셔야 돼. 일단 위생학, 네, 비슷합니다. 예방의학, 네, 유사합니다. 그러나 임상의학 또는 치료의학 이런 말만 나오면 이건 전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지역사회의학, 건설의학 이런 것들은 모두 공중보건과 유사한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조금 전에 했었던 알파 지수의 분자와 분모가 순서대로 나열된 거. 알파 지수의 분자는 영아 사망수죠. 그리고 분모는 신생아 사망수. 결국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요건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건 좀 지금 합시다. 일반 출산율이요. 자, 일반 출산율 하면은 그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 조출생률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출산율이 있어요. 자, 조출생률은 뭐였었냐면 중앙인구수분의 태어난 아이의 수예요. 그렇죠? 근데 요 조출생률은 성별, 연령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출산율은 뭐였었냐면 가임, 연령, 여성 인구 수분의 태어난 아이의 수예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분모에 연령이 있고 성별이 있어요. 결국 연령, 성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두 나라의 비교가 직접 가능하다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출생률과 일반 출산율을 좀 비교하자라고 했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출산율의 분모는 가임 연령 여성 인구수. 그런데 비해서 조출생률은 해당 연도 중앙 인구수. 결국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2교시 4회 때는 제가 1번하고 3번하고 4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5회로 갈게요. 자, 5회로 가시면 201쪽입니다. 201쪽. 거기에 1번을 볼게요. 자, 윈슬로우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정의의 내용으로 옳지 못한 거. 자, 공중보건의 정의 아까 읽었던 기억나시죠? 질병의 예방, 수명 연장.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효율과 신체적인 효율을 제시했죠. 사회적인 효율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자, 2번입니다. 영아 사망률의 분모. 자, 영아 사망률이든 신생아 사망률이든 분모는 다 똑같아요. 총 출생아 수죠. 총 출생아 수분의 그 다음에 1년 이내 사망아 수. 결국 3번은 분자가 됩니다. 분자. 그리고 4번은 분모가 되죠. 그래서 문제는 분모를 물어보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도 봅시다. 산업보건의 아버지로 일하는 사람들의 질병인 직업병간한 저서를 출간한 사람 누구세요? 산업보건의 아버지 하면 당연히 라마찌니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그 역사가들은 시험 문제 종종 나오긴 하는데 그걸 다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준비 기간이 좀 짧다라고 하면 유명하신 분 몇 분만 좀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좀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긴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국민건강증진법 하면 이제 국민건강,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 개념을 받아들여서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었는데 항상 그 법에는 헬스플랜 2030 항상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그거는 누가 계획을 짜냐 이거죠. 자, 누가 계획을 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줄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플랜 2030 이거를 몇 년마다 짜냐면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누가 이 계획서를 짜느냐 여기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헬스플랜 2030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요약본으로 갑니다. 이론으로 갑니다. 역학으로 들어갈 거예요. 역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책은 26쪽이요. 자, 26쪽에 역학 들어갈게요. 자, 26쪽의 역학의 정의. 역학의 정의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자,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 또는 정상 상태도 마찬가지야. 그 분포와 경향을 결정하는 인자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항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원인 탐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방 대책.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시면 역학의 3대 기본 요인. 요새는 여기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병인 요인, 숙주 요인, 환경 요인. 요 세 개. 근데 어떤 게 뜨냐면 병인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 숙주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 환경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요게 요즘 물어보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 발생의 모형. 요거 기억하시죠? 자, 요거 지렛대 모형.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경이고 여기는 병인, 병원체를 얘기를 하고 여기는 숙주 기억하실 거야. 이걸 우린 지렛대 모형이라고 표현했고 환경이 이렇게 가거나 요거를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이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있었었죠. 자, 수레바퀴 모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난 숙주가 세 개의 환경에 둘러싸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개의 환경 정도는 외우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미줄 모형 또는 원인막 모형. 그래서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결국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 병이 하나 생겼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시험 문제 종종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역학. 자, 역학에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제1의 역학, 제2의 역학.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제1의 역학은 기술 역학이죠. 쭉 기술하는 거다. 그래서 제1의 역학. 그 다음에 기술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설이 설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를 우리는 분석역학이라고 표현했고 분석역학은 제2의 역학이에요. 그 다음이 제3의 역학이 학자들마다 분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실험역학을 제3의 역학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론역학을 제3의 역학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특히 기술역학은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술하냐면 인적인 변수로 기술한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변수로 기술한다.
그 다음에 지역적인 변수로 기술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 중에서 시간적인 변수는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요 병이 10년 이상을 주기로 왔다 갔다, 증가됐다, 감소됐다. 그러면 추세 변화. 그 다음에 2, 4년 주기로 증가됐다, 감소했다면 그 유명한 주기 변화. 그 다음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또 기억하실 거는 불규칙 변화도 있었습니다. 불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는 외국에서 그 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확 번지는 거죠. 그리고 싹 사그라지는 거. 이런 것들은 불규칙 변화다라고 표현했고요. 이거 말고도 뭐 돌연 유행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3개만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하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변수에는 뭐 풍토병, 그래서 엔데믹. 그 다음에 요 병이 유행해, 에피데믹.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그러면 팬데믹. 그래서 이 정도도 우리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석역학에서는 크게 3개가 있죠. 하나가 단면조사 연구, 또 하나가 환자 대조군, 그 다음이 3번째가 코호트 연구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실래나요? 흔한 질환이야. 그러면 대부분 코호트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한 질환이면 코호트 연구를 하는 거고, 코호트 연구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었냐면 상대 위험도, 상대 위험도, 네, 그 다음에 뭐 귀소 위험도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우리 상대 위험도 하면은 우리 그 공식도 기억하실래나요? R2분의 R1. 이거 기억하실 거야. 혹시 모르시면 이따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기소위험도는 R1-R2. 요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흔한 질환일 땐 코호트 연구를 해요. 그럼 반면에 희귀성 질환이야. 자, 희귀성 질환이면 대부분 환자 대조군을 한다라고 표현했고, 환자 대조군에서는 상대 위험도 대신에 뭘 구하냐면 교차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얘네 3개는 짝을 져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흔한 질환 코호트, 상대 위험도, 그 다음에 희귀성 질환하면 환자 대조군, 교차비. 예,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실험 이론 역학은 그냥 보시면 되고, 자,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일단 기술역학 얘기를 했고 분석역학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과 비. 그래서 비율은 분자가 분모에 포함되는 걸 비율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에는 발생률, 유병률, 그리고 2차 발병률. 2차 발병률은 이거였었죠. 이런 공간에 그 환자가 들어왔어. 그럼 그 환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긴 거. 그걸 우리 2차 발병률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치사율이 있었습니다. 치사율은 그 병에 걸린 사람. 다시 말해서 현성 질환자분의 그 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치사율, 치명률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위험비, 교차비. 아까 제가 상대 위험비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었었냐면 코호트에서 구할 수 있다. 코호트 연구에서. 교차비는 환자 대조군에서 구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었죠. 그 다음에 질병 발생설의 변천. 이는 가끔가다 시험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외우자라고 표현했고, 맨 처음엔 종교설, 그 다음에 점성설, 별자리 갖고 사람의 운명을 점쳤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설, 더러운 공기, 그 다음에 접촉감염설, 그 다음에 세균학설 시대. 근데 지금은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긴다. 다 요인설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감염병의 생선 6대 요소. 말 그대로 6고리요. 6가지 고리. 자, 6가지 고리는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병원체부터 시작합니다. 자, 병원체, 병원소, 그 다음에 실컷 놀다가 탈출, 그리고 나서 전파, 새로운 곳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침입, 그 다음에 신숙주의 감수성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병원체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바이러스냐 박테리아냐, 요거 시험 문제, 또는 프로토조아 또는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감염력, 병원성, 동력, 이거를 물어보기도 했었었죠. 그렇죠? 이 중에 감염성은 뭐 인구 수분에 감염된 사람, 현성 플러스 불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병원성은 현성 플러스 불현성 분의
현성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력은요. 현성 분해,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 플러스 중증 환자를 얘기를 한다. 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소. 자, 병원소는 그러니까 내 몸에 균이 들어오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소는 크게 3개 있었습니다. 인간 병원소, 그 다음에 동물 병원소, 그 다음에 토양 있었습니다. 인간 병원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환자가 있을 거고 또 하나 보균자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환자에는 현성과 불현성이 있다. 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균자는 뭐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가 있지만 하여튼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 탈출에서는 호흡기계로 탈출하는 아이, 소화기계로 탈출하는 아이, 또는 피부 병변을 통해서 탈출하는 아이, 또 하나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계적 탈출도 있었습니다. 기계적 탈출은 뭐였었냐면 주사기를 통해서 탈출하는 거죠. 또는 모기에 의해서 탈출하는 걸 기계적 탈출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 있었었고, 이 중에서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는 그러니까 매개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매개체가 살아있어, 활성 매개체. 매개체가 살아있지 않아, 비활성 매개체. 자, 활성 매개체는 다시 기계적인 전파, 생물학적 전파. 그래서 기계적 전파하면은 파리를 얘기했었었고, 생물학적 전파하면은 모기를 생각했었었죠. 그리고 비활성 매개체에서는 뭐가 있었었냐면 공동 전파체에 의한 전파가 있었고, 또 하나 계달물이 있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계달물은 환자가 만졌던 손수건, 뭐 환자가 만졌던 손수건, 이런 것들을 계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침입은 그렇고, 침입은 탈출구랑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숙주의 감수성. 자,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감수성 지수죠. 그래서 감수성 지수, 제일 큰 게 홍역이다. 제일 작은 게, 자, 우리 소아마비다. 이거 했었을 거야. 그래서 요게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걸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의 것도 외우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중간 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확인할 겁니다. 홍역이 95%, 그리고 소아마비가 0.1%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6가지 고리, 이것도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6가지 고리에 대해서 그럼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죠. 요 2개가 병인이야. 그럼 병인에 대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3개가 환경이죠. 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숙주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야. 결국 감염병의 3대 관리는 3개야. 병인에 대한 관리, 환경에 대한 관리, 숙주에 대한 관리. 그렇죠? 요거 조금만 더 할게요. 요 부분이 요새 좀 뜨고 있어서 문제가 좀 더 깊게 나올 것 같아서. 자, 감염병의 관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3개야. 하나가 병인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숙주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3번째가 환경에 대한 관리. 크게 3개가 있거든요. 병인은 다시 둘로 나뉘죠. 병원체하고 병원소로 나눈단 말이에요. 병원소. 자, 병원체를 다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체에 대해서 관리는 못합니다. 그럼 병원소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근데 병원소는 아까 2개가 있다 그랬죠.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균자가 있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원소는 특히 병원소가 환자가 아니라 이거지. 죄송해. 병원소는 3개가 있다. 동물병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병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이 있단 말이에요. 요 3개가 있거든요. 근데 동물병원소는 그 병이 걸렸잖아. 그럼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처리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양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인간병원소에 대해서는 죽일 수는 없잖아. 병이 걸렸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해서 감염력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예, 그게 병원소에 대한 관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병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병원소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격리하는 것도 있어요. 격리. 그래서 요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병원소에 대한 관리고, 그 다음에 격리를 전파 차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파 차단.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두고 이런 것들을 전파 차단 격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숙주에 대해서는요. 숙주에 대해서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거죠. 그럼 면역은 뭐가 있는데 면역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 27쪽에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선천적인 면역 27쪽이에요. 후천적인 면역. 이걸 외우셔야 돼. 후천적인 면역은 능동, 수동. 자, 능동에는 자연능동, 인공능동. 그리고 수동에는 자연수동, 인공수동. 그러면 자연능동은요. 이거는 그 병에 아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이 생기는 거고. 자, 인공능동은 생균, 백신, 사균 백신, 또 순화된 독소를 맞는 거죠. 이 중에서 생균을 좀 기억하자라고 제가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동은 모유 태반을 통한 면역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인공수동은 항독소야. 아까는 독소입니다. 인공능동은 독소고, 인공수동은 항독소 또는 면역혈종을 주사 맞는 거.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해서는 꼭 매번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 감염병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시면 법정 감염병 여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칠판에 이미 써드린 그 밑에 보신 가로 2번에 감염병의 관리 원칙이 있을 겁니다. 감염병 관리 원칙. 자, 3대 원칙. 아까 말한 대로 면역 증강. 이건 숙주에 대한 거죠. 그리고 환경위생은 환경이고, 전파 예방은 아까 말한 대로 병인에 대한 거예요. 병인에 대한 게 아까 말한 병원소, 그 다음에 격리.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벨클락, 요것도 봤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자, 리벨클락 하면 크게 5단계입니다. 비병원성기, 초기병원성기, 불현성기, 현성기, 그 다음에 재활기.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리고 맨 처음에 비병원성기는 숙주, 병인, 환경이 상호작용을 받았던데. 그리고 두 번째 초기병원성 요 두 개를 1차 예방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면 무조건 불안성. 시험이 단골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성기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2차 예방이라고 하고 마지막이 재활. 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으로 가시면 고혈압의 기준치 외우셔야 돼. 당뇨병의 기준치도 외우셔야 돼. 잘 정리했습니다. 대사 이상 증후군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죄송하지만 다 수치를 외워야 되는데 너무 외우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렇게 단골 문제는 아닌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게 대사 이상 증후군입니다. 그다음에 암 검진 얘도 중요한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얘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 하여튼 여기서는 고혈압 당뇨는 좀 자주 나옵니다. 거기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단검진은 그렇고 일단 거기서 써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회 부분이 56쪽입니다. 56쪽에 1회, 자, 5번 들어갈게요. 5번. 자, 역학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치료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정답이야. 이거 옳지 못한 거예요. 1번 봤더니 예방, 이것까지 괜찮아요. 치료 대책을 아니에요.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질병의 자연사, 질병 및 유행 발생의 감시자, 또 원인과 위험령을 파악하고 질병의 분포와 경향의 양상을 파악하고 다 맞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우리 역학의 3대 기본 요인 중에 감수성과, 그러니까 역학의 3대 기본 요인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었죠. 아까 3대 요인. 그러니까 환경, 그 다음에 숙주, 그 다음 병인, 요 3개였거든요. 근데 제가 환경에 속하는 게 뭔지, 숙주에 속하는 게 뭔지, 병인에 속하는 게 뭔지 요걸 좀 알아라 그랬잖아요. 요거 해설 부분을 잠깐 볼게요. 233쪽입니다. 233쪽.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요건 한번 볼게요. 233쪽에 보시면 역학의 3대 기본 요인이 있을 거고, 병인, 숙주, 환경 요인이 있습니다. 요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기억하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병인 요인 보세요. 병인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요인,
뭐 병원체,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여기 속하는구나. 그뿐이 아니라 영양소도 속합니다. 영양소 뭐요? 영양소의 결핍 또는 과잉으로 인한 비만증 또는 당뇨병, 이런 것들은 모두 병인 요인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인이 있고 화학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문화적 요인도 있어요. 사회문화적 요인이 뭐가 있는데 환경오염, 산업재,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영양소죠. 영양소 하면 이거 숙주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병인 요인에 속합니다. 정확히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주 요인 보세요. 감수성과 면역, 요게 관련된 게 숙주 요인. 그래서 인적 요인,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환경 요인 볼게요. 자, 환경 요인을 보시면 간접적인 요인, 간접적인 요소가 환경 요인. 그럼 직접적인 게 뭐가 있는데? 직접적인 건 당연히 병인 요인이 됩니다. 병인 요인 첫 번째 보시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표현했었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병인이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게 환경 요인이었구나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좀 기억해 두세요. 요새 좀 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오세요. 56쪽으로 옵니다. 자, 6번이에요. 자, 3대 기본 요인 중에 감수성과 면역과 관련된 요인 하면은 당연히 숙주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요게 잘못 나왔을 거예요. 거기 해설 부분에 답이 2번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거 수정해 주셔야 돼. 답은 4번이에요. 4번. 점수 정울표에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자, 수레바퀴 모형에서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3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제가 생물, 사회 이렇게 뭐라 그랬거든요. 자, 생물학적,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결국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생물, 사회 이렇게 해서 외워두세요. 그럼 생물학적 사회, 물리화학적 사회, 사회적,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 답은 5번이죠. 자, 8번입니다. 질병 발생 양상에 대해 어떤 모델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리적인 분석을 토대로 질병이 유행하는 법칙을 비교해서 요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답이 나와야 돼. 어떤 수리적인 공식을 나타내고 어떤 법칙을 나타내는 거야. 결국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였었냐면 이론역학이에요. 답은 4번인 거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론역학을 제3의 역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9번입니다. 어떤 질병이 수십 년 관찰 시 증가되고 감소된대요. 결국 주기가 수십 년이야. 자, 주기가 수십 년인 건 하나밖에 없는데 추세 변화죠. 추세 변화. 그럼 추세 변화에 속하는 게 뭔데? 그게 장티푸스 디프테리아예요. 답은 1번인 거고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유행성 독감, 백일의 홍역, 폐렴은요? 이거는 주기 변화입니다. 2, 4년 주기거든요. 주기 변화. 그러면 콜레라, 패스트는요? 얘는 불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그리고 5번의 백일의 주기 변화입니다. 디프테리아, 얘는 추세 변화. 그래서 답은 1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질병 발생설의 변천 과정으로 오른 거, 맨 처음에는 종겨설, 그 다음에 점성설, 그 다음에 장기설, 접촉감염설 시대, 그 다음에 세균학설 시대, 그 다음에 다유인설 시대. 답은 1번이죠. 이런 것들은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11번, 바이러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12번 갈게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알맞은 기간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병원체가 숙주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남는 건 아니야. 얘가 알맞은 기간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감염력이라고 하는 거죠. 감염력.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 거, 다시 말해서 현성질환을 나타내는 건 뭔데? 그게 병원력이죠. 병원력.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힘. 치사력, 그리고 내가 죽일 수 있는 힘뿐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갈 정도로 아파, 이걸 동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숙주에 침입해서 알맞은 기간에 자리 잡고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말 그대로 살아남는 능력이거든요. 이걸 감염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자, 13번 볼게요. 우리 보균자는 크게 한 4가지가 있죠. 이건 아까 설명 안 드려서 얘기할게요. 보균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자, 잠복기 보균자, 그 다음에 회복기 보균자, 그 다음이 건강 보균자,
그 다음이 만성보균자.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잠복기 보균자는 잠복 기간 동안에 균이 나오는 거죠. 대부분 호흡기계가 그렇다라고 표현했고, 회복기 보균자는 내가 다 낫고 다 질병을 아프고 다 낫거든요. 다 낫는데 내 몸에서 균이 나온대. 이게 회복기 보균자고, 얘는 대부분 소화기계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잠복기든 회복기든 한 번은 아파야 돼. 그런데 건강보균자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만성보균자는 보균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만성보균자다라고 표현했고, 대부분 건강보균자가 보균기간이 길기 때문에 건강보균자하고 만성보균자를 같게 취급하기도 하긴 합니다. 하여튼 저는 설명하느라고 좀 구분을 했고요. 요거를 좀 보시면 돼. 그러면 잠복기잖아요. 그럼 잠복기는 호흡기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호흡기계 감염병을 찾으시면 돼. 이건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디프테리아, 호흡기계니까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맞지? 답은 1번인 거고, 장티푸스나 이를 같은 거는 소화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번입니다. 자, 인공능동. 인공능동이면 예방 백신을 맞는 거고, 예방 백신은 크게 3개였었습니다. 생균, 사균, 그 다음에 순화된 독소. 근데 이 중에서 생백신을 이용하는 거. 우리 생백신을 이용하는 거는 제가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자만 따서 생, 수, 소, 비, 엠, 광두. 그래서 생백신은 수두, 소아마비, 그리고 BCG, MMR, 그 다음에 광견병, 두창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BCG, 이게 뭐예요? 결핵이죠, 결핵. 그래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자, 질병의 발생을 위한 5단계 예방 대책 중에 집단 검진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단계. 5단계가 뭐야? 근데 딱 보기를 보니까, 아까 리벨클락을 얘기하는구나. 리벨클락이 하면은 비병원성기, 초기병원성기, 불현성, 현성 재활기. 근데 이 중에서 집단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면 무조건 불현성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우리 검역감염병, 이것도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검역감염병 하면 모두 8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을 거예요. 폐황이 전화를 달래. 그래서 제가 SM 동신으로 연결해 줬어. 그래서 SM 동신 마지막에 애자 하나만 더 붙이자라고 했었을 거예요. 폐항콜, SM 동신에 패스트, 황열, 콜레라, 사스,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그래서 모두 8개고요. 요거 환자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합니다. 근데 의심자는 이 병이 최대 잠복기까지 격리한다라고 감시한다고 했고요. 그럼 최대 잠복기도 외우시라고 했죠. 자, 최대 잠복기 얘는 6일. 얘는 6일, 콜레라 5일. 그리고 10일, 14일. 그다음에 10일 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대 잠복기. 그리고 에볼라가 21일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올바른 조합. 답은 1번이죠. 1번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7, 18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상식선에서 풀 수밖에 없어서, 특히 18번 같은 경우는 상식선에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끝났고, 이제 2회로 갑니다. 2회. 이거 보세요. 역학이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왔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2회로 가시면 91쪽이요. 자, 91쪽. 거기에 4번입니다. 4번. 역학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 역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뭔데?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원인을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거는요. 이거는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역학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 이렇게 나온다면 답은 1번이야.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면 답은 2번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역학의 3대 기본 요소 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 아까 3대 기본 요소 하면은 병인,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숙주, 요거 썼었잖아요. 이 중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병인 요인이 되죠. 병원치 때문에 직접적으로 걸린 거니까 답은 1번이 되죠. 자, 6번입니다. 자, 역학적 삼각형 모형, 일명 지렛대 모형. 자, 지렛대 모형 중에서 이게 숙주의 치약성이 증가. 자, 숙주의 치약성이 증가된다는 거는 숙주의 민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숙주 쪽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숙주 쪽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시면 숙주 요인의 치약성의 증가 환경 변화로야. 환경 변화로. 그러니까 환경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숙주의 치약성이 증가되면 3번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환경의 변화로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환경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4번으로 가거나 5번으로 가거나. 그러면 숙주가 무거워지는 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4번 쪽으로 가야 되죠. 환경이 4번 쪽으로 가야 숙주가 무거워지는 거지. 결국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요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뭐로 예를 들어 드렸냐면 기근으로 인한 영양 불량으로 예를 들어 드렸을 거야. 그래서 기근으로 인해서 영양이 불량되면 숙주의 감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요게 4번. 그 5번 같은 경우는요. 5번은 홍수나 지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우리 실험역학. 실험역학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약물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2번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맞죠? 실험역학 하면 치료 약물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뭐 임상,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2번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는데? 답은 1번. 그럼 나머지 다 틀렸다는 거지. 자, 2번 볼게요. 질병 발생 양상에 대한 수학적인 모형을 설정한다. 수학적인 공식을 설정하는 거. 아까 뭐 있었어요? 이론역학이었죠. 일단 3번. 질병의 발생, 분포, 유행 등을 기술한다. 기술하니까 뭐예요? 기술역학이지. 그다음에 4번이에요.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2단계 역학이다. 2단계 역학은 뭐 했었는데? 분석역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5번째, 건강군을 대상으로 폭로군과 비폭로군 간의 질병 발생률을 확인하는 건 당연히 호투 연구가 되는 거죠. 답은 1번. 자, 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철 유행하는 3대 감염병 하면 3개.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찌찌가무시. 얘네는 워낙 유명하니까 좀 알고 계셔야 돼. 얘네들은 얘 해당되는 지역적 변수. 우리 지역적 변수 하면은 뭐 있었어요? 지역적 변수 아까 얘기했었었는데 풍토병, 엔데미, 유행성, 에피데미, 그 다음에 범유행성, 팬데믹 요 3개였었거든요. 또 하나가 산발적 스포라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을철마다 유행하니까 유행성 아니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그때 산발적으로 유행해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도 유행하고 저기 파주에서도 유행하고 산발적으로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셋은 가을철에 유행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산발적 변수예요. 답은 4번. 얘는 좀 외워두셔야 돼.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감염병의 생성 과정 6단계, 6가지 고리. 아까 제가 칠판에 쫙 써드린 거. 병원체, 병원소, 탈출, 전파, 신숙주로 침입, 그 다음에 신숙주의 감소성. 답은 1번이죠. 이런 거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봅시다. 자, 임상적으로 증상을 발현한 사람에게 매우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미생물의 능력. 자, 사망이나 휴유증. 사망만 얘기하면 치사율이야. 근데 휴유증도 있어요. 결국 중환자실에 갈 정도로 아픈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답은 동력이 되겠구나. 답은 3번. 자, 11번은 여러분들 보세요. 12번 볼게요. 항독소나 면역혈청으로 얻어지는 면역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항독소 하면은 인공수동. 그냥 독소는요, 인공능동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자, 13번 리벨클락. 자, 리벨클락입니다. 5단계 아까 했었었고 올바르게 연결된 거. 그 비병원성기 적극적 예방. 맞죠? 그러면 불연성 감염기는요. 불연성 감염기 하면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죠. 그러면 재활기는요. 그냥 재활이에요. 현성질환기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지. 그 다음에 초기 병원성기 그게 소극적 예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검역감염병 감시 시간이 올바르게 연결된 거. 아까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5번이죠. 에볼라 바이러스, 이게 21일. 나머지는 얘기 안 해줘도 되죠. 그렇죠? 이미 다 칠판에 써드렸으니까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6번도 보겠습니다. 15번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16번. 만성질환의 2차 예방. 우리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아실 거예요. 1차 예방 말 그대로 예방이고 2차 예방은 조기 발견, 조기 검진.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를 우리 2차 예방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 답은 1번. 조기 검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절주, 금연, 적절한 체중 관리, 식물성 지방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모두 뭐예요? 1차 예방 대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능 시험 문제 은근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쉽고요. 이건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7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3회로 갈게요. 3회. 3회는 127쪽입니다. 127쪽. 시간 다 되지 않았어요, 혹시? 시간 다 됐죠? 일단 3회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